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원래 이 주제로는 한 달에 한 번 영상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현생이 너무 바빠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영상을 마침 올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생겨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섹션 899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 나온 주제입니다. 드디어 미국에서 제 마지막 희망을 건드렸습니다. 이제부터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대 35%까지 세금을 걷겠다는 말인데요. 한번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CNBC에서 나온 기사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US 포런 텍스 비리 월가를 떨게 했다는데요. 키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째 단락에서는 미국 내 해외 자본들에게 수십 년에 걸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번 크고 아름다운 정책의 섹션 899라는 이름으로 편입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는 섹션 899는 미국 기업의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에게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 단락에는 섹션 899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정책에 해당하는 국가에게는 매년 5%씩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최대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배당금 받아가는 외국 자본은 세금을 더 내라. 두 번째는 우리 기업에 세금 매기던 놈들 두고 보자. 이번에 바로잡고 간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5%씩 세금 더 낼 준비해라입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고 아직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데요. 잠깐 다른 길로 세자면 미국의 법은 참 특이합니다. 하원은 법을 제안할 수만 있고 상원은 법을 승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원이 꼭 상위의 존재는 아니고요. 상원이 원해도 하원에서 법을 안 만들면 그 법안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원과 하원은 서로 견제도 가능하죠. 그래서 미국은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버리는 특별법은 제한 사항도 많고 분야가 국가 위기 정도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중반부 내용을 보시면 이 법안의 타겟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기업에 특히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매기는 나쁜 나라들을 징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대표적인 예시를 들었죠. 프랑스, 독일 등이죠. 법안의 내용에는 매년 5%씩 세금을 인상하고 최대 20%까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두 번째 단락의 엠마누엘이라는 유럽 투자자는 이번 법안이 외국 투자자들의 자산을 유출시켜 미국에 있는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거라고 걱정하는군요. 셋째 단락을 간단히 해석해드리자면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DST, UTPR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그곳에 있는 미국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 합니다. 근데 DST와 UTPR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이번 법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DST. DST는 디지털 서비스에 물리는 세금입니다. 제가 기사를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도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해석해보면 인컴 텍스, 온라인 세일즈 텍스, VAT를 제외하고 나오는 조약 이외의 이익에 대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대화 형식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실까요? 코로나로 사람들 여행 안 다니고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니까 요즘 실적 대박이네. 야, 세금 내 돈 많이 벌잖아. 우리가 왜 내? 법인세는 그 나라에 건물 없으면 안 냄수고 넷플릭스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결제라 돈 안 낸다. 장난하나? 그럼 법인세 해당 안 하는 기업 대상으로 세금 물리는 법 만듦 수고. 장난해. 지금 디지털로 이득 보는 거 우리밖에 없는데 그거 우리 저격한 거 아님? 우리 원래 너네가 내는 법인세로 돈 많이 벌었는데 너네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익이 나서 세금이 덜 들어오잖아. 아, 진짜 얘네들 수익원이라 끊을 수도 없고 양아치들 쓸어버리러 왔다. 어떠셨나요? 살짝 오글거리긴 하는데 대화 형식으로 해봤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DST라는 법은 디지털화에 대한 법인세 조항이 빈약한 상황에서 유럽이 미국에 세금을 더 물리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기존의 다국적 기업이라 하면 삼성이나 애플처럼 현지에 공장 등 영업할 건물을 짓고 그곳을 통해 이익을 내고 해당 국가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화가 되면서 그 법인세를 낼 이유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저격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는 미국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디지털화의 1인자는 미국이니 말이죠. 하여튼 이런 조항 때문에 트럼프는 불공정 거래라는 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UTRP를 알아볼까요? 미국이 세금 인하해줘서 100만 원에서 7만 원만 내도 된다니 너무 좋다.
그럼 8만 원은 놔줘. 제가 왜요? OECD에 가서 따져.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기준으로 세금이 15%라. 그만큼 세금 안 내면 차액은 우리 줘야 해. 너도 좀 맞자. UTPR도 미국은 참 싫어할 것 같습니다. OECD에서 다국적 기업 대상으로 매출의 1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법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글로벌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쉽게 나타내 보자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DST는 디지털로 돈을 벌어서 딱히 해외에 건물이 없는 다국적 기업. UTPR은 미국처럼 법인세가 낮은 기업. 둘 다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의 서비스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지털 산업은 미국이 점유 중이죠. 이제 이 사람이 왜 화가 나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라는 곳에서 정리된 글인데요. 아래 밑줄처럼 유럽 국가에서 보통 23%의 세율을 적용해서 운용 중입니다. 한국도 불만의 목소리는 있지만 맨 아래 밑줄을 쳐둔 것처럼 미국과 똑같이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디지털 세 도입에는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물쩡거리는 우리나라의 태도가 도움이 될 때도 있네요. KDI에서 가져온 글인데요. 밑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이유가 주도해서 생겨난 이슈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이번 타겟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이 기사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내 얘기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옆집에 불이 난 겁니다. 상대가 트럼프라 안심할 순 없지만요.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올 때는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생긴 것인지 배경을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상 올린 김에 제 투자 현황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10만원씩 각각 TQQQ, SCHD를 매수 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2달 정도가 흘렀는데 주식 수익률은 괜찮은데 환차 손익이 참 그렇네요. 그래도 돈은 계속 불어나는 기분이라 흐뭇합니다. 앞으로도 간간히 떠들고 싶을 때 영상 만들어서 투자 현황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갑자기 벌칙세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하루였네요. 그리고 공부 없는 투자는 투기라는 사실도요. 혹시 제 영상에 잘못된 오개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배우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의견을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